예, 다음은 수년제 가치법, 예, NPV법이죠. 예, 우리가 이제 자본예산에서 계속 연습했던 그 방법입니다. 예, 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한 평가 방법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한 평가 방법은 이제 크게 현금흐름 비할인 모형, 현금 할인 모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을 구해서 투자를 평가하는 방법,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적 이익률을 구해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수년제 가치법은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부 수익률법도 내부 수익률,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도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그걸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수연제 가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0, 요 C0가 한계 비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예, 요거는 이제 MR에 해당돼서, 예, 한계 수익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의 그 한계 비용을 넘어서는 한계 수익, 예, 그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예,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문제로 나와요. 그래요? 나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NPV법은 투자의 한계 수익률을 고려한 분석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와 상대되는 투자의 평균 수익률을 고려한, 예. 예를 들어 내부 수익률법 같은 건 이제 평균 수익률을 고려한 분석 방법인데, 예. 그런 건 좀 대비해요. 그리고 이게 더 우수하죠. 예. 아무튼 그 NPV법은 한계 수익률을 고려한 거고 평균 수익률을 고려한 게 아니다. 예.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NPV법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은 이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이 NPV가 0이 넘으면 다 이제 채택하면 됩니다. 자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NPV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엔 이 NPV가 0이 넘어야 돼요. 일단은 그 투자안들 중에서 가장 큰 투자안, NPV가 가장 큰 투자안, 이거를 채택한다. 이게 의사결정 기준이라는 거고요. 자, NPV법의 이제 유용성은, 예, 그 투자 기간 동안에 이제 모든 현금 흐름을 플러스 마이너스의 모든 현금을 고려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대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자본 비용, 예, 요거 두 가지만 사용해요. 이걸로 투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PP법, 회수기간법, ARR법, 회계적 이익률법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 회수기간하고 이제 목표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어떤 자의적인, 주관적인, 그런 어떤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현금 흐름, 요걸로 이제 그 할인한 현금 흐름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을 이제 자본 비용을 할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할인 모형이죠. 수준의 가지법. 그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게 유용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증가분을 바로 의미해요. 그쵸? 수준의 가치가. 그래서 기업은 이제 요 NPV법으로 인한 수령현재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투자만 하면, 이런 NPV법에서 이제 0이 이상인 걸로 이제 계속 투자만 하면은 그러면 기업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NPV는 이제 투자안의 절대 가치인 금액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게 중요한 또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NPV법은 절대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이고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다. 절대적 성과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NPV법은. 그죠? 이 그 상대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 그런 기법들은 요 가로에 투자 금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요 가로 안의 내용도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적 성과는 투자 금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적 성과는 이 투자안의 절대 가치인 금액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대적 성과는 투자 금액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 관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 가산의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PV A 플러스 마이너스 B, 이거는 현금 흐름 자체를 이렇게 해서 표현, 1차년, 2차년, 3차년 표현한다, 그런 의미고, 그거는 NPVA, 그 A만의 현금 흐름을 놔서 NPV를 구한 거, 그 다음에 NPVB, 이 B만의 현금 흐름을 놓고 NPV를 구한 거, 이 두 개를 더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NPV법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NPV법에 의하면 이제 투자 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이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은 자본 비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 IRR법하고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05년 27번 5번 선지, 수년제 가치법은 이제 재투자 수익률로 자본 비용을 가져간다. 아니죠. 가치의 가산 원리가 성립하죠. 이건 맞죠. 투자액의 효율성을 고려한 방법이다. 아니죠. 예. 상대적 성과를 말하는 거죠. 투자액의 효율성은, 그렇죠? 절대적 성과입니다. NPV법은 투자 안의 절대 가치인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X입니다. 예, 여기 나오죠? 2019년 27번 2번 선지, 여기 빼야 되는데, 자, 수년가법은, NPV법은 이제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예, 맞죠? 그러니까 자본 비용 K로 할인한다는 의미는 이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이제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된다. 예, 이걸 가정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예, 2000년 12번 문제. 예, 한 1분간 읽어보세요. 멈추고. 자,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뭡니까? 예, 일단은 대안을 먼저 두 개를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1번 대안이 임대건물 신축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안이 주차장의 신축안. 예,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더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건물 신축안의 NPV를 구합니다. 예,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신축안의 NPV를 구합니다. 예. 100만 원이 이제 영구히 들어오니까 요 할인율, 예, 요거를 그냥 써주면은 연금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400, 2억.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양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몇 단위 신축해야 되느냐, 이거를 몇 단위 신축해야 되느냐. 예. 결국 이제 NPV법의 이제 가치 가산 원리를 응용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요게 몇 번이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2억을 400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주차장 신축안을 50번 신축하면 되죠. 50단위. 그죠? 주차장을 50단위 신축하면 요거랑 같아집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예, NPV법의 이제 문제점. 예, 문제점은 이 현금을 이제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본 비용이 과연 적절하냐, 이 문제죠. 예, 약간은 이제 자본 비용을 할인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이다. 요 PP법의 목표 회수 기간이나 ARR법의 목표 회계적 이익률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체도 자본 비용이 과연 적절한지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 예, 그런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는 이제 그 현대재무관리에서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이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적절하다. 근데 아무튼 굳이 이제 문제점으로 따진다면은 요거를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성과인 금액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 성과를 알 수 없지 않냐, 투자금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어렵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이 절대적 성과, 요거, 그 다음에 상대적 성과 요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뛰어나면은 이게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해도 될 이제 문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다음은 이 내부 수익률법, IRR법. 예, 이거는 이제 이 투자 평가 방법 중에 이 수년제 가치법, NPV법 다음으로 중요한 예, IRR법입니다. 예, IRR의 개념은 이제 그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일치하는 할인율이다. 예, 이게 정의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예, 현금 유출이고, 예,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요거를 일치시켜주는. 예, 따라서 여기서 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NPV가 0이 되고, 이 할인율, 예, IRR, 예, 요거를 구하는 게 IRR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NPV가 일단 0이 되죠. 순위가치 0이 되고, 그 다음에 순위가치가 0이 되면은 예, 뒤에 배우는 이제 수익성 지수 PI법, 예, 여기죠. 예, 이게 1이 됩니다. 예, 이거를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투자안의 투자 수익률을 의미한다. IRR이 예,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근데 그 ROI는 앞에서 계속 나왔죠. 예, ROI 처음 이 ROE하고 비교할 때 그때 나왔던 ROI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자본 예, 이게 ARR법 예, 이거죠. 회계적 이익률법 ARR법에서 예, ROI를 의미한다. 한번 나왔죠, 그렇죠? 예, 연평균 순이익 나누기 연평균 투자의 예, ROI 개념이다. 그리고 또 이제 IRR에 또 나왔어요. 예, ROI 개념 예, 세 개 예, IRR, ARR, ROI 예, 이거 다 연결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투자 수익률은 이제 결국 이 재투자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기순이익 나누기 총자본이잖아요. 예, ROI가.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ROI인데 이거를 이제 NPV가 0이 되는 그 할인율이 IRR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 그 투자하는 현금 흐름을 계속 그 IRR로 재투자되는 거를 가정할 때 이제 투자 수익률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IRR이 ROI도 의미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RR법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은 네, 요 IRR이 자본 비용보다 클 경우 예, 채택하고 작을 경우는 기억한다. 그리고 이제 상호 배타적 투자한일 경우에는 일단 IRR이 K보다 커야 되죠. 예, 그 중에 IRR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택한다. 이게 의사결정 기준이고요. 그리고 여기 재투자 수익률이 바로 나오죠. 설명이. 예,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 이게 IRR로 재투자된다.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이 IRR이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NPV법과 이제 IRR법이 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 계속 비교됩니다. 순위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이 계속 비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NPV법은 이제 절대적 성과, 투자안의 절대가치인 금액, 예, 요거라면은 IRR은 상대적 성과,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의 효율성,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게 IRR법, 이거의 대표적인 게 NPV법,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와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2014년 31번 문제, 이제 2번 선지. 예, 일단 문제를 보면은 예,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 A, B예요. 예. 그리고 여기 증분 현금이 나오는데 이제 곧 배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여기에요. 줄쳐진데 예, 두 투자한들의 이제 내부 수익률은 모두 자본 비용보다 높다. 예, 이거죠. 예, 이럴 경우에 투자한 A의 수년제 가치 NPV와 투자한 B의 수년제 가치 NPV는 모두 0보다 크다. 그렇죠. IRR이 이제 그 NPV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할인율이 IRR이기 때문에 예, 자본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NPV는 0보다 큰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지다. IRR법의 유용성은 이제 NPV법과 같이 이제 투자안에서 발생한 모든 현금을 고려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현금으로 할인 모형이니까 예, 화폐 시간치를 고려한다.
IRR법의 이제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법이라는 걸로 이제 내부 수익률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3년 이상일 경우에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수작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죠.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히 보니까 일단 이 결론만 알고 계시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산 원리가. 그 다음에 이 내부 수익률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기간 동안에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현금흐름 양상에 따라서 뭐 대출형이냐 차입형이냐 혼합형이냐 아까 그 현금흐름 양상을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 혼합형일 경우에 이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고 내부 수익률을 구할 수 없기도 해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호배타적 투자한들, 이 상호배타적 투자인일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리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NPV법과 불일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NPV법은 이제 NPV가 얼마나 큰가로 결정하는데 이거는 뭐 작은 그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안이라도 IRR이 굉장히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NPV 기준으로 하면 낮을 수가 있는데 이 NPV법으로 하면 이제 기각될 가장 크지 않은 그런 투자안인데도 불구하고 IRR법에 의해서는 선택될 수 있으니까 불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 비용이 변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IRR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인데, 근데 이 자본 비용이 이제 어느 해는 뭐 높고 어느 해는 낮고 막 이렇게 되면은 자본 비용이 이제 낮은 해에는 IRR이 우수한 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IRR이 낮은 거로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판단하기 어렵죠. 그쵸?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IRR의 의미,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읽어주시면 되고요.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돼서 이름이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IRR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투자안의 내용 연수가 1년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1년인 경우에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되는 요 IRR, 요거는 이제 구하기 쉽잖아요. 1년은 C1-C0 나누기 C0, 요거는 이제 C1 나누기 C0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C0가 500원이고 C1이 1000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1000 나누기 500 하면 2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은 100%, 그죠? 1. 요게 이제 연평균 이제 투자 수익률, IR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투자하는 내용수가 N년인 경우로 한번 확장을 시켜 볼게요. 자, 먼저 요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의 양변에 1 플러스 IRR의 N승, 이거를 곱해줘요. 그 다음에 정리해서 나타내주면은 요 식이 됩니다. 요 식이 돼요. 그죠? 자, 이 식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우측은 C0니까 현금 유출이에요.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이 좌측은 현금 유입이에요. C1부터 CN년까지 계속 현금 유입이 발생하죠, 매년. 자, 이거를, 자, 만약에 이제 C0, 현금 유출, 투자액, 이거를 은행에 예금해 둔단 말이죠. 은행에 예금해 두면은 N년 후에 이 IRR의 이자율로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금액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건 이해가 가시겠죠? 이번에 좌측을 볼게요. 좌측을 보면은 C1, C0년 0차년에 이제 투자하면은 C1부터 이제 현금이 계속 들어오죠. 현금 흐름이. 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현금 유입이 계속 들어오죠. 이거를 이 은행 이자율 IRR로 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그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N년도에 현금 유입액은 이거는 그 N년 말에 일시적으로 이제 발생한다고 보니까 여기에는 예금할 기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CN 자체 이 현금 유입액을 다 IRR인 요 은행 이자율로 다 예금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현금 유출 처음 투자액 그 금액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금액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투자 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요 C1부터 CN까지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IRR로 재투자한다. 재투자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그 은행에 예금해 둔다. 돈이 벌리면 바로 예금하고, 벌리면 바로 예금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이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평균 투자 수익률 이거 다 같죠, 그렇죠? IRR이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IR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IRR 보면 투자의 평균 수익률,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익률 고려한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그 투자의 한계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 기법은 아까 배웠죠? 경제학의 그 MRMC 개념으로 NPV법이 대표적이다. 한계 수익률. 이에 대비해서 IRR법은 평균 수익률이다. 아시겠죠? 자,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수익률가법은 한계 수익률을 고려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평균 수익률을 고려하고 맞죠? 자, IRR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 IRR을 계산할 때 우리 자본 비용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아까 배웠고 다만 이제 이 투자를 평가할 때는 자본 비용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킨 비율의 개념이잖아요. 비율의 개념이니까 가치가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IRR의 그 A 플러스 마이너스 B안에 대한 IRR이 그 IRR A 플러스 마이너스 IRR B를 한 것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다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에 이 말은 이제 자본 비용이 변동하는 소리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내부 수익률을 이 변동된 여러 개의 자본 비용 중에 어느 것과 비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까 배운 내용이죠. 이렇게 변할 경우에 어떤 해는 K보다 높고 어떤 해는 K보다 낮고 이럴 경우에 이 투자를 채택해야 될지 말지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러한 IRR법의 단점은 NPV법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아까 그 IRR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3년 이상일 경우에 그거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재무용 계산기도 나왔고 특히 이제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IRR 함수가 있어요. 엑셀에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 만약에 그런 선지가 나온다면은 계산하기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투자 평가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 주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이 수익성 지수법은 이 PI 수익성 지수가 이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이에요. 수익성 지수. 이 식은 이렇게 되죠.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로 나눈 금액. 이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결국 투자 금액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특히 이 10회 1차에서는 이제 무조건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현재 가치니까 이걸 할인해야 되잖아요. 그 할인율을 이 순현재 가치 NPV법과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을 활용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PI법,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고요. 뭐냐면 이 자본 제약, 제한된 자본,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 PI법이 가장 편리해요. 가장 편리한 평가 도구로 유용성이 인정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약요인 단위당 고원이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PI가 1보다 크다면 이제 투자하는 게 유리한데, 예, 그거를 이제 어떤 걸 채택하는지 유리한지 이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 쭉 나열한 다음에, 예, 그 순서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NPV법은 이제 NPV가 굉장히 큰 거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자본이 제약됐다면 그게 NPV법에 따라서 이런 투자 순위를 결정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IRR도 마찬가지로 요 제한된 자본, 자본이라는 이런 조건을 그 식에서 그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IRR 큰 손으로 나열한다 해서 이게 그 제약요인 단위당 공원이익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제약요인 단위당 공원이익을 나타내는 요 PI법이 가장 요 투자 순위, 이것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고요. 이거를 평가하는데, 결정하는데 가장 편리한 평가 도구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 투자 평가 방법에서는 이 NPV법이 가장 이렇게 비교하면 가장 좋다,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이런 그 자본 제약 하에서는 NPV법보다 수익성 지수법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PI법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이 상호 독립적 투자인일 경우에 이 PI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채택하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기각하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 투자인일 경우에는 PI가 1보다 큰 투자인들 중에서 가장 PI가 높은 투자를 채택한다. 자, 2019년 27번 문제 5번 선지. 예, PI법을 사용할 경우에 PI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아니죠. 1이죠. 1이 기준이죠. 예. 오랜만에 요 분홍색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예. 요거 0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 꼭 PI가 1보다 클 경우 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PI의 특징. 예. 이 PI는 이제 그 IRR법하고 이제 비슷하다. 왜냐면 이제 비율 개념이에요. 그렇죠? 비율 개념. 예. 그래서 비율 개념일 경우에는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IRR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금액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 성과가 아닌 상대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IRR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산 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